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나왔던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장 초반에 흔들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수는 흐름이 좋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 성적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슈 분석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월요일인 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영원한 저희 서울경제TV의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께서 오늘 월요일이라고 또 이렇게 머리를 싹 넘기고 멋쟁이 스타일로 오셨는데 오늘 좀 시장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시작 전에 엄포를 좀 놓으셨어요. 제가요? 네,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시작 전에 오늘 시장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시장 끝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시장 점검이 왜 필요할까요, 위원님? 자세히 좀 봐주시죠. 글쎄요. 시장을 왜 봐야 될지. 사실 이게 시장 자체가 아마 주식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조정을 받을 듯 하면서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 있어서의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버티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의 종식 이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면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일단 유럽 시장의 흐름들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3%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 선물도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추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연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조정 받을 때 조정을 받는 게 훨씬 더 강하고 세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앞으로 1월장에서도요? 그렇죠. 일단 시장 연말로 가게 되면 보통 이제 두 부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양도세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 따른 변동성, 그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배당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요. 무엇 때문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의 이유를 찾아요. 지금 유럽 시장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이 코로나로 부분들에 있어서 이동에 대한 제한 조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전에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사실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매수를 어디에서 해 봐야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뭐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장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인데요. 앞으로 1월장이 잘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건강한 조정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사고 싶었던 종목을 담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은 잠시 뒤에 저희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저희 위원님들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통해서 오늘은 이제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8시 30분에 온라인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으면요.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2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 반도체 어게인 2018년이라고 이슈를 하나 꼽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은 긴장하고 있고 이커머스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수혜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2021년을 두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뭐 대장주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1월장이 앞으로 잘 가려면 또 시장에서 건전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소부장을 좀 담아보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18년이 이제 다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018년도에 반도체가 실제로 잘 갔나 봐요, 위원님. 글쎄요. 글쎄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위원님?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차트를 보면 돼요. 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 어게인 2018년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18년 내내 빠졌습니다. 아, 네.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8년도 내내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슈가 어게인 2018이라 한다면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올라갈 것을 얘기하는 건지는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예상을 해본다라면 2018년도 때의 주가가 바닥을 치는 그 시기 때부터 저점을 치고 올라갔을 때 2018년도 저점을 치고 19년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올랐던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반도체에 있어서의 수요가 좀 상당히 늘어났었어요. 거기에 주축으로 역할했던 부분들은 서버이 지금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이 좀 많이 올랐단 말이죠. 아마도 그때를 봤던 부분들은 아마 이 17년도 때부터 18년도 때까지 빅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2018년도에 대한 얘기들을 기대감을 갖고 난 이후에 네. 다시 이제 올해도 이러한 시기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꺾였을 때를 보게 되면 재고가 좀 상당히 많이 남았었어요. 재고가 보통 3개월인데 뭐 6개월 이상 남아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해야 됐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 2019년도에 돌아설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따져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경기가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반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겠죠. 뭐 컴퓨터라든가 PC,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다시 재차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내년도 쪽에 있어서의 전략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좀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초격차 전략은 유지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증설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삼성 쪽에서는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디램과 낸드 쪽에 포함해서 약 한 150K 정도 설비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좀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될 것이냐,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가 투자에 대한 시기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연초, 내년도 초부터 바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부분들은 삼성 쪽에 있어서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발표도 좀 있었었죠. 네. 계속적으로 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 있는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사이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사들이나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은 좀 더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네, 원고에는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 특별 배당이라는 좀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거기다가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 뭐 스마트폰 쪽, 그다음에 5G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실적적인 그런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이 반도체 업황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조금 더 빨라요.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른 그런 부분들이고, 좀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다시 잡아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21선에 대한 지지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가급적이면 아마 요 시기 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6만 원 이하권역에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분할로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가격이에요.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소 장비사들이나 소재 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맥락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크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이 됐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시장을 이제 이끄는 그런 시장이 내년에 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어게인 2018을 쓴 것 같습니다. 2021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 어떻게 하면 좀 공략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 위원님께서 대장주부터 해서 소부장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 또 방송에 나와서 원익 IPS를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은 것 같네요.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 담아놓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만약에 사고 싶다면? 제가 되묻고 싶어요. 많이 빠진 거라고 보세요? 원익 IPS가?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가 오늘 살짝 네. 흔들린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신 거죠, 역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견조한 조정의 흐름이 아닌가, 뭐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신고가의 흐름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네. 보면 이 자리대죠. 4만 원짜리대를 항상 넘어서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회사와 합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사업부 부분들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물론 국내 기업에서 뭐 목표가 경쟁사는 원익 IPS다 뭐다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드라이에처 부분들 같은 경우 뭐 다른 기업들 뭐 ICT가 뭐 경쟁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다른 뭐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뭐 테스가 경쟁사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물론 장비 하나하나만 보게 되면 경쟁사가 맞아요. 근데 합쳐서 놓고 보게 되면 강점이 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익 IPS는 이제 종합 장비사예요. 국내에서 원익 IPS처럼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그런 장비사는 없어요. 그럼 국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솔직히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 기업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강점은 뭐냐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턴키 형태의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뭐 이거 하나에 얼마 뭐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은 요거 하게 되면 내가 얼만큼 해줄게. 그런 가격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강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비메모리며 디스플레이며 반도체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다 포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는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양호한 눌림목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지수가 좀 더 눌릴 수도 있을 거예요. 종목이 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는 조금 더 남아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단 이런 종목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보게 되면 이 장비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삼성 계열, 네. SK 하이닉스 계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인데 이왕 볼 거라면 가장 좋은 거는 양쪽에 다 포진돼서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소부장 쪽에 있어서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탐방노트 해갖고서 소개시켜드리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LOT 백큐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네. LOT 백큐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삼성 쪽에 있어서는 들어가요. 지금 이 LOT 백큐음의 제품 자체가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쪽 들어가거든요. 클린룸이라고 해요. 그 공간에 다 들어가요. 삼성 쪽에 있어서는 다 들어가는데 이 친구도 처음에 삼성 쪽에서 했었을 때는 다 못 들어갔었어요. 영국의 경쟁사와 이 삼성이 이제 경쟁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국의 기업을 제치고 LOT 백큐음이 선점을 하게 됐던 케이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올해 작년 말에서 올해 초부터 뚫기 시작했던 게 SK 하이닉스였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 외산 펌프를 좀 많이 썼었어요. 제가 알기로 에러티베큐움에 있어서 펌프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두 기업에 다 들어가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티베큐은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뭐 오프닝 했을 때 유럽 시장 많이 밀리고 그 부분들에 따라서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을 거니까.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자리대는 남아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 여전히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수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따라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뭐가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를 아마 시켜드렸을 거예요. 12,000원 이하권역에서. 근데 이미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냐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IT 섹터 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렴 과정을 거치고 요 순간에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 비유를 하기 전에 뭐 차트의 모습을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뭐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도 있을 것 같네요. 코리아 서킷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밀려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이 하단 자리 때 지지해 주지 않을까요? 그럼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모아놓는 전략이죠.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조정장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개인 투자자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힌트를 드렸네요. 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 수가 좀처럼 잡히질 않아서 많은 분들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3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울고 웃는 업종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이런 쪽은 확실히 3단계가 격상되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커머스 그리고 홈쇼핑 이쪽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업황이 좋아질 것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주와 피해주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2.5단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수혜자 수 지금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잡히고 있지 않고요. 병상대란이 일어날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함께 올려주셨던 내용 보니까 영국에서 코로나19 일으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를 일으켰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 세계 시장도 좀 흔들릴 것 같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이 관련돼서 수혜주랑 피해주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글쎄요, 이게 수혜주가 뭐고 피해주가 뭐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과거에 다 반영이 돼 왔었어요. 그렇죠.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었고 원텍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세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면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를 보면 안 빠져요. 이 얘기는 아직 시세의 흐름들이 끝났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4차 산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때 움직였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뭐 2차 전지 친환경 차,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국내 쪽으로 뭐 2.5단계가 진행이 되고 이게 뭐 내일 뭐 3단계로 뭐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등 회의를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변종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장 시작, 한국 시장이 끝나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분들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만들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만드는데 오늘 빠지는 이유는 코로나에 있어서 이 외출 제한, 이동 명령, 이동 제한에 대한 부분들 네. 플러스 또다시 케케묵은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밀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피로감이 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게 버티다가 조정을 받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백화점 쪽이라든가 아니면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한겨울이 되게 되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 가세요? 저기 집이 이제 상암동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아, 정말요? 네,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렇게 되면 산책을 시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매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매일 시키니까 그게 생각을 했던 게 그럼 실내로 가자. 아, 네. 그래서 일산에 있는 그 애견 동반이 가능해요, 그곳이. 아, 그래요? 네. 네, 거기를 가거든요. 뭐 피난 뭐 이거 그쪽을 가는데 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스타필드를 가요. 네. 가면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도 한번 가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애견 동반이 가능한 부분들이 파주 아울렛이 또 있어요. 거기 또 아, 애견 네. 동반이 가능해요. 그럼 좋은 그쪽으로 데만 한번 다니시네요. 가보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아울렛이나 이쪽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대신에 좀 괜찮다 싶은 거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백화점 쪽이라든가 이런 쪽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트는 사실 중립일 것 같아요. 아, 네. 마트는 왜냐하면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온라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마트나 이런 쪽보다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백화점 쪽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오프라인 쪽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뭐 홈쇼핑이라든가 어제도 제가 홈쇼핑에 주문 하나 했거든요. 네. 뭐 사셨어요? 디퓨저. 네. 제가 홈쇼핑 잘 안 사요. 잘 안 사는데 그러세요? 그게 네.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돌아다니지 집에 있으면, 네. 방콕하다 보니까 그 돌아다니진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홈쇼핑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이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쪽 쓱닷컴 뭐 네. 그런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신세계 쪽이라든가 이마트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분들은 이제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택배 관련주들이나 제지 쪽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제지 쪽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대응을 못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리스크가 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시세가 나왔었죠. 시세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과거에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지주들 같은 경우 이게 왜 나냐면 제지주들 같은 PBR 한 배가 항상 안 돼요. 고밸류를 쳐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이때 당시에 고지 가격이 막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 18년도, 17년도 때 이게 한 분기, 1년에 벌 거를 한 분기에 벌어버리는 그런 막 수익이 급증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테마성 흐름들이 나오면서 제지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게 상투를 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택배 쪽을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저는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저는 CJ 대한통운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네.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요거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 쪽과 협업을 해서 뭐 다른 쪽에 신규 사업을 준비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동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바닥권역이니까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권역이죠.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툭 눌러줬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잡아보는 뭐 그런 종목군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라든가 이커머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통주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마트 전에는 좀 이마트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마트는 좀 많이 올랐어요. 이때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이에요, 정. 정 아세요? 정? 정이요? 네. 초코파이, 네. 오리온. 네, 오리온. 뭐 오리온 홀딩스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쫙 하고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야기 한번 해주셨었죠. 네, 뭐 이런 종목군들 같으면 부담 없어요. 뭐 실적 지주사죠. 실적 나오죠. 그리고 배당 나오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눌러줬을 때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유통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쇼핑 관련주들 같은 경우 현대홈쇼핑 같은 게 있어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단기 한마디는 나왔어요. 단기 한마디로는 좀 나왔었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도달을 했고요. 중기적으로 봐도 이 목표치는 얼추 도달을 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한 거고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을 매수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걸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이러한 종목 8만 원대 초반, 8만 원 이하권역 이런 종목군들 밀어주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3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수혜주들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장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약간의 조정이 들어간 가운데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미국장에서 흘러들어왔던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자금들이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몰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으로 코로나 이슈로 인한 제약 바이오주 꼽아주셨는데 좀 특징적으로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는 냉정히 말씀드려서 테마로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사실. 근데 담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죠. 많이 있으시겠죠. 뭐 테마의 흐름들로 인해서 매수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보게 되면 뭐 삼천당 제약도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며 오스코텍, 크리스탈, 뭐 레고캠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어요. 많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대웅제약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이며 유한양행이며 되게 많이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니까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오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올랐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 말고 뭐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고점이 나왔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아서 다시 되돌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다. 뭐 그 정도를 좀 보는 상황이고요. 뭐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원료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 부분들도 조금쯤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뭐 그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뭐 대화제약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올라가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뭐 이렇게 크게 나쁘거나 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적도 일단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일 어려운 섹터예요, 사실. 네.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어떠한 임상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여태까지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투자를 했던 건 과거에 휴원스라는 기업 네. 필러의 원천 기술을 좀 히알루론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그런 기업을 했거나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뭐 바이넥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적은 좀 나와주는데 못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대하제약이라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지금 구간에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 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예정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줄줄이 아마케비어 다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때를 좀 대비한 그런 종목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이중항체에 대한 얘기들 그런 기업들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그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 타이밍이 좀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려제약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시되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첨언을 좀 더 해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넥스 부분들은 제 유튜브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을 거예요.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서 고수익을 냈던 부분들이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CMO, CDMO 쪽에 있어서 이 증설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죠. 근데 오늘 보니까 서희건설이었나요? 좀 명확하게 이화공영 쪽을 보니까 수주공시가 하나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주식회사 바이넥스예요. 시작일이 2021년도 1월 달에 증설을 하네요. 증설을 하고 부산공장 신축공사예요. 증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종료일이 2022년 3월 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만약에 바이넥스가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지금은 증설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나중에 봐야 된다는데 종료일이 2022년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더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조정, 가격적인 조정은 더 이어져야 돼요. 즉, 만약에 이 친구가 주가 추가적인 성장을 해 나간다라면 아마 이 22,000원짜리들을 깨진 않을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네페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페스라는 기업이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안 빠지고 1년 내내 박스권역이었거든요. 네. 이 이유는 숫자가 찍히기 때문이에요. 올해 실적은 정말 안 좋아요. 이익이 급감을 근데 내년도는 최고 실적 기록할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긴 관점에 있어서 1년 이상 박스권역으로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랐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자금이 좀 쏠렸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움직일 업종과 종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제 순환매가 돌 대로 다 돌긴 돌았잖아요. 시장도 너무 많이 올라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스텝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 봐야 될까요? 다음 스텝으로는 현금이죠. 현금이요? 저 현금 없는데 어떡해요,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밀려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폭넓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사실 저도 시장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주식을 내일 당장 산다면 저는 일단 가장 먼저 고배당주를 먼저 포진을 할 것 같아요. 고배당주를 놓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선주도 수주가 많이 나왔으니까 조선 쪽에 있어서 좀 봐도 되고, 철강 쪽에 봐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철강 쪽이라든가 건설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이상이면 고배당이다, 뭐 이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네. 금리 자체가 원체 낮으니까. 근데 보통 한 5% 이상, 뭐 4.5% 이상 그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한다라면 살 종목은 정말 많거든요. 4.5%, 은행 금리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은행별로 알지는 못하지만 돈을 넣어놓았다고 하더라도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되더라고요.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1년 금리 자체가. 그럼 평균이요. 세금 떼고 네. 못 떼고 하게 되면 남는 없어요. 것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을 사놓으면 배당 4%, 4.5% 혹은 5% 이상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종목 먼저 살 것 같아요. 분할로. 시장도 빠질 거니까 분할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대 수익, 배당 수익을 일단 올 수가 있고요. 거기다 덤으로 주가가 못 올랐으니까 시세 차익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종목을 내일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가족분들, 그러니까 제 가족분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폐장일 때까지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양도세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는 없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 지수는 많이 올랐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부터 폐장일 때까지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최근에 그리고 산업재 쪽 종목군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재훈 위원님께서 폐장까지 이번 연도 폐장까지 조금 조심해서 보는 게 좋겠다 시장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무료 언택트 강연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2021 포트의 새 역사를 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입니다. 오후 1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제 종목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당신을 위한 한마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희 위원님 연말인데 쉬지 않고 많은 분들 만나 뵌다고 했는데 강연회에서 어떤 이야기 하실지 살짝만 스포 가능할까요, 위원님? 구상 중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구상 중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시장 보고 토요일 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좀 보시겠다 이런 뭐 얘기죠. 종목이나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네.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만들어져 있어요. 미리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뭐 그걸 고민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언택트 강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당신을 위한 한마디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위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내일장 흔들린다면서요. 그럼 내일 가봐야 알죠. 뭐 미국 시장 또 확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지수는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입에서 현금만 드세요라는 얘기가 잘 안 나가는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지수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게 정말 당연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쉴 때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더 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것들 3월 달에 있었던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쉴 때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3천도 가고 그 이상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양호한 조정이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목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TV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올라가고 있는 게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들 봐요. 근데 그거는 틀의 이 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추세에 대한 흐름들을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4만 원 못 넘어가면 전문가 생활 때려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원희가 IPS도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성장을 확인을 하고 믿고 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전에 뭐 이게 종목 상담에서 제 이름 언급해가면서 뭐 작전주 뭐 이런 언급을 했던 그 분들도 있어요. 네. 결국 이 기업도 신고가예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한미 반도체 오늘도 신고가가 한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기다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즉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을 모아가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막 급등하는 종목군들 비중 왕창 실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숙련자들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주식 초보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급적이면 쉽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화죠.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 중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고 내일 조정받았을 때 그 종목군들 매수, 분할 매수 꼭 해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을 좀 생각해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서울경제TV 더하기가 아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고요. 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지금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도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